분들도 계세요? 네. 네, 마케팅 처음 듣는 분 혹시 우리 스폰서님이 손 들어주세요. 오,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세요? 네. 또 계세요? 처음이세요? 이쪽도 계시죠? 아,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사업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날이어서 또 처음 오신 분들께서 마음을 열고 들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즘에 참 경기가 뉴스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제가 리더십 세미나 폭포 3차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각자 뭐 1차에 간 분, 저는 3차에 다녀오고 또 7차에 다녀오실 분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조용히 그냥 가족들하고 저는 지내고 왔는데 진짜 이번에도 또 마침 푸꾸옥에 갔더니 한국에서 첫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뉴스를 저는 이제 유튜브로 푸꾸옥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제가 20대에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20대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좀 늦게 갈 것 같아, 여행을. 남들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 근데 한번 가면은 정말 평생 가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려는 마음으로 오신 건 아니죠. 그냥 오라고 하니까 오셨죠, 그렇죠? 나 이거 오늘 들어보고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대부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 당시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풀어드리겠지만 안 하려고 알아봤었어요. 안 하려고 이런 자리에 왔었어요. 안 하려고 저거 잘 들어봐서 정말 안 할 이유를 꼭 찾아야지. 그래서 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왔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처음 오신 분께 왜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지 정말 강력하게 이 연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자영업도 그렇고요. 또 취업도 안 되고요. 우리 MZ세대들은 또 취업을 했다가도 바로 그만두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빨리 또 회사를 퇴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초고령화 시대라고 그냥 맨날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줄 아세요? 10대, 20대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건강관리 하는데 근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요즘에 나오는 얘기로는 100세, 120세, 뭐 150세 막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퇴직은 이렇게 빨라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족 동반이었거든요. 푸꾸옥이. 근데 푸꾸옥에 저는 자녀들을 동반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온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ABO 리더님들이 60대, 70대신데 부모님이 80대, 90대이신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초고령화의 현실을 정말 느끼는 그런 여행 지역을 물론 깐난 애기들도 왔어요. 젊은 부부랑 함께. 근데 이런 어떤 인정과 보상을 통해서 또 이 비전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한국에 왔더니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인 거예요. 또 제가 푸꾸옥에 있을 동안 금리가 인하됐더라고요. 금리가 3%대로 인하가 됐다면서 또 속보가 떴어요.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이 금리라도 인하를 안 하면 대책이 없으니까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는 혹시 어떠세요? 근데 저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 사업을 제가 20대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아카데미 SBS를 나와서 바로 대전에서 제가 공중파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당시로 치면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거예요. 왜냐면 휴학 안 하고 재수 안 하고 7살에 학교 들어가서 졸업하자마자 그해 바로 취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 보니까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92학번인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회원가입한 게 97년도거든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주받은 92학번이라고 PD수첩 제목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왜 그래요? 이 92, 93, 94들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IMF가 왔어요. 근데 제가 IMF 직전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제일 먼저 취업이 된 거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 대박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아침 뉴스를 맡아서 제가 진행할 동안에 저희 다음 프로그램 진행자이신 아나운서 선배님께서 저에게 이 플랜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나도 저분처럼 방송하고 싶고 나중에 서울도 가고 싶고 막 이런 꿈이 있던 완전 초짜. 저는 방송은 3년 했고요. 아메이는 지금 30년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네, 리더님들. 근데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진짜 이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IMF가 왔기 때문에 현실 점검이 됐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위기잖아요. 내년에 저성장이라 그러고 뭐 죄송합니다. 한국 망했다는 유튜브 제목도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뭐 IMF 때보다 더하다는 둥.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면 위기가 와야 사람이 이게 귀가 뚫려요. 다단계? 아메이? 내가? 이러시거든요. 호황일 때는 사업을 안 해요. 제품은 쓰세요. 근데 뭔가 좀 숨통이 막 막혀야 이게 보여, 들려. 저는 IMF 때 그랬어요. 저는 제가 장밋빛이었어요. 나는 뉴스 앵커야. 나는 아나운서야. 그때는 막 사자 집단이 잘 나갈 때였거든요.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연봉 적은 거 아니려고 그런가 보다. 맨날 그런가 보다였는데 월세로 방구에서 다니고 있었죠. 할부 내면서 차 타고 있었죠. 완전 월급쟁이였는데 그 타이틀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IMF가 딱 오니까 저희 방송사의 PD 선배들이 해고가 됐어요. 다 서울대 연대 출신이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월급쟁이라는 현실 점검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종이 신문을 이렇게 읽던 시절이에요. 제가 뉴스를 하니까 매일 5대1 간지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 사설에 양다리를 걸쳐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IMF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여기 대학생인 우리 2세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옛날 얘기하면 재미없죠. 근데 언제 IMF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저는 어디 가면 꼰대 소리 들을까봐 IMF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코로나 직전만 해도. 근데 코로나 때 다시 IMF 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리더님들? 이 위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20대에 이 플랜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뭘 겪었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 또 그 끝나니까 또 고금리, 고물가, 그쵸? 리더님들. 그 사이에도 신종플루, 메르스 뭐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대에 이걸 만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열심히 했더니요. 저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었어요. 2006년에. 그래서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체감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미 다이아몬드 이상이어서 삿포로에서 다이아몬드 여행 들어올 때 저주받은 92학번 제목을 신문에서 읽었거든요. 리더님들 앞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위기라고 그냥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많으시대요. 또 연말에 퇴직하고 실직당하시고 하실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너무 겁을 드리는 건가요? 사실 이 얘기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처음 오신 분들이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 스폰서님들께 정말 멋진 선물을 대대손손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제가 2년 7개월 했으면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저는 이 사업 안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또 저보다 더 핀 높으신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저는 20대, 30대, 40대를 여기서 다 보냈거든요. 이 사업 안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 플랜을 만났을 때는 그래도 한국이 저렇게 다이아몬드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중산층이 저렇게 지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초짜 아나운서였잖아요. 월급쟁이. 자기 앞가림하기도 급급한데 저는 저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며칠 전에 푸꾸옥 가기 전에 시사를 듣는데 한국의 중산층은요. 빚 없이 한 30억 정도 있으시면 중산층이래요. 빚 없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20대 때 중산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이 앞으로 20대 80으로 간대요. 근데 지금 20대 80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리더님들? 이제 플랫폼 시대라 0.003 빼고는 다 AI 다음 계층.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아직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보시고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10명 중에 붙잡고 물어보면요 3명이 알까 말까더라고요. 프레카리아트가 뭐냐면 플랫폼 소유주나 스타들 그 다음 계층 로봇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99.9%를 말하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드디어 이 내용이 JTBC에 떴어요. 공중파에 떴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리더들이 임박했다는 거죠. 근데 올해 내년은 더 박차를 더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제가 그동안 꾸준히 공부하면서 또 많은 리더님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절대로 AI가 못 뺏어가는 직업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AI가 못 뺏어갑니다. 왜냐면 AI한테는 회원가입의 기회를 안 줍니다. 이 회사가. 누구든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만 줍니다. 모든 AI에게 주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줘요. 그리고 AI는요. 장이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없어요. AI는 감기도 안 걸려. AI는 비타민도 안 먹어도 되고 굿모닝도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건강을 위해서 오장육부에 매일 영양을 넣어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AI를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찾으라고 벌써 10년, 15년 전부터 미래학자들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안 들려.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돈을 잘 벌고 내가 하고 있는 위치에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안 열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IMF 때 아메이를 들리기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이미 경제학자 세계적인 이런 석학들 미래학자들이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가 ABO예요. 제가 다단계란 말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20대 때도 저 다단계란 말만 없으면 내가 아메이 하겠다. 다단계 네모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서 다녀서 신문에 다단계라고 뜨면은 그게 법적인 용어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법적으로는 다단계가 맞습니다. 근데 그 다단계라는 용어 안에 방문 판매, 사행성 다단계, 뭐 무슨 코인 다단계, 뭐 이게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 섞여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이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은 큐빅하고 막 유리하고 막 섞어가지고 딱 뿌려놓으면 다 골라내는데
일반인들은 똑같아 보이잖아요. 응. 근데 저는 20대 때 이걸 알아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걸 정확히 알아봐가지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거면 앞으로 다른 유사 마케팅들이 나한테 말할 일이 없겠구나. 근데 정말 그런 거지. 정말 안 건드려요. 네, 저는 안 건드립니다. 왜냐면 깃발 꽂고 하거든요. 저는 남의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잘못 퇴직하고 투자하셔가지고요, 막 고시텔 가서 사시고 막 이런 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요. 내가 아직 안전지대에 있으실 때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요. 급해지면 실수하시게 돼요. 미리미리 공부해서 손해보실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최근입니다. 올해 4월. 이분도 저 이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아버님이 저처럼 IMF 때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명퇴를 당하셨어요. 저는 잘린 게 아닙니다. 네, 전 제가 사표 내고 나왔어요. 아베이 하려고. 근데 이분이 명퇴를 당하시고 나서 사업을 여러 번 하다가 또 망하다가 이제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운수업을 하세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망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갔어요. 근데 서울대 문과를 갔나 봐요. 근데 서울대 갔는데도 그 가난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분식집 알바, 뭐 무슨 알바, 알바를 전전하면서 이 아드님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본인이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애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 그러면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똑같이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미래 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도 더 분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제가 꼭 갔다 와서 또 이 영상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영상으로 현실 점검할 때가 제일 뜨거워져요. 더 열정이 생겨요. 이 영상은 뭐냐면요. 이분이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를 졸업하셔가지고 본인이 영어 회사를 다니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이 왜 인상적이었냐면 집에서 재택근무로 구매 대행 일을 하시면서 여행을 못 가니까 큰 TV를 옆에다가 사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필리핀 뭐 무슨 사이판 막 이런 바닷가를 막 틀어놔요. 그리고 여기가 바닷가라는 거예요. 자,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에 뭘 했느니 스펙이 뭐니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걸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소용이 없죠. 저도 이분하고 하루 일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또 지원을 하는 미팅을 가거나 할 때 외에는 재택으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저도 재택 비즈니스가 늘어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줌 미팅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분의 매출도 뭐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시는 분인데 근데 저도 거의 중소기업 수준 매출이거든요. 근데 저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20대의 이 비즈니스를 만났거든요. 요즘은 안 봐요. 만약에 저희 스폰서님이 화면이 크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 얼마가 들어간다, 너 한 300만 원 있냐? 그래서 저는 안 알아봤을 거예요. 여행 가기로.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거든요. 근데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때요? 물론 이 화면 속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이 참 재밌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하다가 옆에다가 큰 화면 틀어놓고 거기서 이제 침대에 벌러덩 누우셔가지고 여행 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해야 된다는 거죠. 은퇴하고 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자, 비린내 연출, 고등어,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지난주에 푸꾸옥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푸꾸옥에서 우리 사진작가 팀이 다 따라다니세요. 그걸 편집해가지고 또 다 USB에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끝날 때 또 만찬 때 그걸 인터뷰한 걸 또 다 10시간짜리를 몇 분 안으로 다 편집해가지고 또 만찬을 해드려요. 자, 그 영상을 제가 제 사진은 너무 많이 이제 우리 또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전체 풀 스케일을 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작가분들이 이거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좀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20대 때, 30대 때 막 제가 즐길 때는요, 정신없이 노느라고 정신없어요. 노느라고. 밤새서 놀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시선이 달라지는 게, 이 정말 기회와 이 인정과 보상을 정말 어떻게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릴까. 이 파이가 있다는 것 자체. 이번에 여행을 가셨냐 안 가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미 여러분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미래 직업을 평생 직업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퇴출하지 못해요. 몇 살까지만 하세요 하지 못해요. 지금은 7학년 8학년도 한참 때십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리고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이 정말 도착하자마자 일반 여행 가시면 어때요? 방에 바로 투숙하셔야 되잖아. 근데 이 여행은요, 도착하면 벌써 밤에 배고프실까봐 야식까지 다 세팅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 디너, 환영 만찬이에요. 그래서 밖에 잔디밭에 또 이렇게 공연팀과 또 맛있는 식사와 또 환영 우리 스피치 리더분들의, 제가 갔던 리더십의 리더분들이니까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 젊은 분들과. 자, 이렇게 문화가 있습니다. 어때요? 아까 하버드 출신이신 그 고등어 한 마리 갖다 놔야 된다는 분하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저는 그 기회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환영 만찬이었고요. 또 매일매일 거의 환전을 해가실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중식비를 봉투에 담아서 식구 수대로 나눠드려요. 그 돈으로 나가서 식사하고 또 쇼핑도 하시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인정과 보상이 합법적으로 중간유통 광고를 대신한 그 비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에서도 여러분 각자 여행 가시면 어때요? 호텔에서 이렇게 모자도 같이 만들고 부채도 같이 만들고 굿모닝 줌바도 하자 그러고 하나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고독사 안 하시려면 뭐가 있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사회학자, 미래학자, 경제학자들 영상이나 책을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요즘 화두는 뭐냐면 커뮤니티예요. 리더님들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 안에서 여행을 가도 내가 드레스를 입어도 누가 좀 봐줘야죠. 나 혼자 드레스 입고 있으면 뭐해. 누가 대단하십니다, 예쁘십니다, 우아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그 성취 욕구와 인정에 대한 욕구도 있거든요, 인간은. 그리고 모든 액티비티가 제가 이번에는 정말 참 감동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애들 어릴 때 여러분 에버랜드 한 번씩 다 다녀와 보셨죠? 뭐 롯데월드, 그쵸? 애들하고 한 번씩 가시잖아요. 애들 때문에. 근데 어때요? 사파리부터 뭐 이런 것까지 그 안에도 빈부격차가 있어. 그쵸? 줄을 막 엄청나게 서야 돼. 1시간, 2시간 한 번 타려면 인기 있는 종목. 그 사파리 안에서도 프리패스권이 따로 있더라고요. 연간 회원권, 그죠? 근데 여기는 저희가 딱 도착했는데 우리 ABO 리더님들은요 줄을 서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물어봐요. 이분들은 뭔데 줄 안 서고 그냥 타냐고. 그래서 그 가이드분이 이분들은 아메이 ABO 리더님들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과 리더님들의 가족과 또 그 손주분들도 이번에 데려가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가족 사업으로 대대손손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심지어는 이 먹이 주는 것까지 다 준비해서 먹이 주세요. 여러분이 먹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진 작가가 와가지고 막 차근차근 찍어드려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멋있게 찍어드릴까?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처럼 한 해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를 읽어내셔서 그 여행 자격을 성취하시면은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쿠아리움에서도 정말 깜짝 감동이었어요. 우리 ABO 리더님들을 위한 특별 수중 공연. 25센트 라이드 곡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를 위한 건데 옆에 오셔가지고 뭐지 하고 같이 구경해요.
해양 스포츠 이렇게 각 액티비티가 있어요. 액티비티를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2일 차에는 뭐, 3일 차에는 뭐, 이거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인기 있는 종목부터 막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이런 여행을 매년 우리 리더십 세미나와 또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면 다이아몬드 이상 여행이 또 있죠. 그리고 또 부산에서 우리 한 차례씩 또 컨벤션이 있잖아요. 그죠?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에 또 레드카펫에서 인정식을 받으세요. 이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님들. 근데 앞으로 50년 또 그 이상을 여러분이 이 문화 속에서 함께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갑니다. 제가 시작했던 99년 때는 카다록이 요랬어요, 리더님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요즘 카다록 보세요. 정말 거의 저는 식재료 말고는 마트나 백화점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생활이 비즈니스가 되기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생활이 충분히 비즈니스가 돼요. 생활비를 투자하는 모임이에요.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생투모예요. 생투모. 여러분 다른 건 줄여도 생활비는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본 삼아서 나의 매출로 바뀌는 개념입니다. 처음에 91년에 한국에 이게 들어왔을 때는요, 세제 5가지로 시작했어요. 요때 알아보시기 좋았을까요? 91년이면은 제가 고등학생일 텐데, 그죠? 91년이면요, 한국에 마트가 없었어요. OK 캐시백이 없었답니다. 근데 소비자가 유통 광고를 대행해서 캐시백을 받아?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하고 피라미드로 오인받고 막 같이 유사 마케팅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받고 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5년 이상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이 대출 쪽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른 유사 마케팅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걸로 돈 많이 벌었다는 분한테는 지금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대출이 잘 안 나간대요. 근데 아메이는 무조건 낸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부장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이 어떤 명성을 한국에서도 이제는 엄청나게 세워진 그런 기업이에요. 여러분 검증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미국에서 제가 시작할 때 비전은 뭐였냐면 99년 9월 1일에 미국 아메이 온라인이 오픈됐어요. 한국은요 11월 1일. 그때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들어간다가 비전이었어요. 와, 내가 롯데백화점 같은 거 한 동을 온라인으로 갖게 되는 거래. 그것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크게 비전을 봤어요. 그때 미국 아메이 카다록에 삼성 VTR, 삼성 카메라가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마케팅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삼성 다니면요 아메이 못하게 했어요. 직원들은 삼성 일해야죠, 월급 받으면서. 그렇죠? 근데 삼성은 아메이 유통에 가전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자,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쇼핑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거를 온라인에서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소비자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준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각종 경제지에서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어요. 그리고 2003년이 되니까 저는 이때만 해도 제 아토피 체질을 못 고치고 있었어요. 2003년도 요 무렵에 건강관리 혁명이라는 화두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책에서도 이 미국의 두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억만장자인 이 폴 제인 필저 경제학자 미래학자가 자기가 글루코사민을 먹고 10년 동안 아팠던 무릎이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수술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인 내가 의사한테 글루코사민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놀랐다. 이 책이 나와 있죠. 근데 요즘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또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의사분들이 유튜브에서 기능의학을 어마어마하게 유튜버에서 하세요. 100만 유튜버가 많으세요.
저희 오시는 분들도 우리 누가 오셨어요? 최근에 이동환 원장님 100만 유튜버예요. 이런 분들이 아메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정도죠. 영양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는 공부해가지고 말하기 시작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만 해도 오메가3, 칼맥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무조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처방하는 거 아니면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건강관리 혁명은 리더님들 피를 누군가가 흘려야만 그 단어가 붙잖아요. 건강관리 혁명, 또 그 전에 뭐예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그렇죠? 자, 이런 유통혁명, AI혁명, 누군가는 피를 흘리게 돼 있는 그런 일에만 혁명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관리 혁명을 통해서 저도 영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칼렌보그의 뉴트릴라이트를 누가 유통시킬 것인가를 분석해라. 네. 우리 ABO 리더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모르실걸요? 누가 유통하는지. 책만 읽으면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맨투맨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폰서님이 여러분을 놓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폰서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귀인이세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광고나 대중적으로 이런 데다가 못 올리게 해요. 사업 설명이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만 전달되도록 철저하게 본사에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도와드립니다. 왜냐면 공정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맨투맨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뜨거워지는 건 뭐냐면 불과 이 책을 말씀드린 게 올해 초인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 리더님을 통해서 저도 이 책을 보게 됐는데 무한한 부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무한한 부일까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책 나왔을 때가?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빚내서 주식하고 빚내서 부동산 하는 시대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도 그때 이 책이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제2차 베이비 부머 50대, 60대 요분들이요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은퇴를 하시게 돼 있어요.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일자리가 필요해요. 기회가 필요해요.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일을 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에게 부자 될 기회가 뭐냐라고 하냐면 기회를 주는 비즈니스. 실직한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이거를 전하는 것이 무한한 부의 기회다. 근데 이 책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뭐냐면 에어비앤비, 우버처럼 아메이 같은 공유경제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어비앤비는 아시죠? 우버도 아시죠? 한국도 제가 이번에 벤을 불러가지고 공항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콜벤에서 우버 같은 기능을 하더라고요. 콜벤이라는 그 회사가 벤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제가 벤을 요청하면은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는 이게 우버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우버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로 아침에는 그림을 그리다가 오후에 돈 좀 벌어야 되겠네. 그럼 내 차 끌고 나가가지고 택시처럼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버예요. 요즘에 오늘 아침 뉴스에 떴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쉐어링을 되게 많이 이용한다. 한국도. 내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남의 차를 내 차처럼 공유하는 앱이 생겼어요. 그 앱으로 키만 딱 받아가지고 타고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접속이 소유의 시대의 종말과 함께 이 접속 경제가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제가 평창올림픽 갈 때
아이들하고 에어비앤비로 방을 빌렸어요. 평창에. 그래서 다녀와 봤거든요. 마찬가지 본인이 소유한 방이 하나도 없어. 호텔 방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호텔과 방과 별장을 다 연결해 주죠. 아메이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소유한 창고나 재고가 없어요. 우리 리더님들 다 마찬가지세요. 저희는 회원가입하면 회원번호 하나만 나와요. 자본도 점포도 경험도 필요 없대요. 근데 이런 전국의 이 가양 AP 멋지잖아요. 14개 정도의 ABC가 있어요. 근데 이 14개 정도의 ABC를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직원 월급을 드린 적도 없고 벽돌 한 장을 바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소유가 아니라 접속이죠.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을 제 매니아 회원들을 늘려나가는 일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예요. 유튜브 처음 딱 시작한다고 바로 돈 나와요? 아니거든요. 1000명은 돼야 돼요.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은 돼야 광고를 신청할 수 있어요. 광고를 신청하면은 이제 내 조회수나 회원 가입수에 따라 구독자 수에 따라 광고가 붙어요. 거기서부터 광고비가 책정되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품을 써보고 좋으셔야 돼요. 직거래 개념이거든요. 저는 첫 번째 저의 감동 제품은 바디 샴푸였어요. 제가 아토피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바디 샴푸를 권하셨는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거 뭔데 이렇게 다단계인지 몰라도 이 제품 진짜 좋다. 제 그때 이미지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정말 이 기업을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여러분도 시간이 흐를수록 위대한 기업이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시대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미국에 이것도 한번 나중에 꼭 보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 한국에 없는 부자들. 왜 한국에 없을까요? 이분들이 이 처음 시작한 미시간주 에이다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완전히 시골 깡촌이었대요. 근데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고 미국의 5대 부호가 되고 미국의 그 모든 경제인들의 대표가 되는 상공회의소 의장을 지낸 정도의 기업인들이 그 도시를 일으킨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도 뉴스 보니까 지금 포항, 울산 다 난리가 났어요. 네, 이 수주가 없고 우리 건설업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세요.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필품의 위력 아세요? 생필품은요. 치약, 칫솔, 비누, 샴푸는요. 품질이 좋잖아요. 그리고 가성비, 가심비가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면 습기도 있습니다. 경기 나쁘다고 휴지 대신 신문지 안 쓰세요. 노숙자도 가방에 치약이 있대요. 그게 생필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신문을 오려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했고 나중에는 제가 3번 이상 다녀오게 됐어요. 뉴 다이아몬드 때, 50주년 때, 또 개인적으로도 다녀왔거든요. 이 도시에 가서 직접 제가 투어를 하고 본사 안내를 받아보니까 신문에 나온 그대로인 거예요. 와, 저는 이 생산라인, 뉴트라이트 옵티멀 헬스 센터, 또 미시간주 에이다의 이 아메이에 정말 아메이가 헌납한 치매센터, 또 대학 도서관, 병원, 또 박물관 다 제가 걸어 다니면서 사진을 정말 수백 장을 찍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정도만. 그래서 이 스티브 베넨델이 창립자 아들입니다. 어떻게 아메이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아메이란 이름도 옛날에는 한국에서 싫어했어요. 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아메이. 저 시작할 때는 그 정도로 아메이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근데 아메이는 사실은 한국식 발음이고 어메리칸 웨이의 약자예요. 그래서 미국식 합리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메이가 창립될 때 그 쿠바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 장악을 하면서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게 아주 성행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두 창립자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결국은
자본주의가 오를 것이다. 결국은 미국식 합리주의가 오를 것이다. 라는 그 표방으로 어메리칸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창립자의 두 고등학교 친구가 여러분 그 창립자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고 이 사업을 제가 해야겠다는 이유를 찾은 사람이거든요. 창립자 책.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도 꼭 권해드립니다. 자, 이 창립자로부터 지금은 그 아들 세대, 그 다음에 또 대표직은 또 다른 사장님들을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또 창립자 가족들하고도 여러분이 이렇게 일정 핀 이상이 되시면 인정과 존중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방송에 한국에도요 한참 코인이 뜰 때 마케팅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사행성도 동시에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 진짜 레버리지가 있다. 이게 특집으로 나갔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제가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해서 돈을 더 늘리는 거를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분야에서. 근데 아메이에서의 레버리지는 여러분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잖아요. 근데 뭐가 레버리지냐면 마케팅이 레버리지예요. 곱셈 방식이에요. 곱셈 방식. 덧셈은 어때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그죠? 5 더하기 5는 10, 10 더하기 10은 20이에요. 근데 곱셈은 제가 이따가 제 소득증명원 초창기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레버리지 마케팅이다.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 꼭 알아보세요. 자, 저는 이 말에 정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소비를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성공도 하고 또 플랫폼 소유주도 되고 대기업도 세우고 그죠? 이런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자, 그 중에 극히 일부지만 생필품을 제 매출로 우리가 가정의 금맥이라고 해요. 어차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나온 날 기저귀 차더라고요. 네, 나온 날 목욕해요. 나온 날 젖병 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염하는 데 들어가 봤더니 마지막 들어가실 때까지 거기 두루마리 휴지, 화장품, 화장까지 하세요. 여러분, 그게 생필품이에요. 근데 이 생필품을 정말 죄송하지만 대기업들의 물건을 우리가 지금 마트 끊고 백화점 끊고 다 끊어도 그분들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내 샵에서 내 매출로 여러분 상속도 되고요. 제가 요즘에 증여세, 상속세 조금씩 공부해봤거든요. 영상으로. 요즘엔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대학 안 가도 돼요. 유튜브에서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왜 애들한테 교육 몰빵을 하는 줄 아세요?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교육에다가 다 투자해가지고 이 교육과 스펙과 인맥으로 먹고 살게 해준대요. 어차피 세금 내야 되니까. 제가 그걸 어느 강의에서 들었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대 만점 받아가지고 의사를 만들려고 강남 3구에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시키는구나. 어차피 세금 낼 돈 교육으로나 쓰자. 그쵸 리더님들. 근데 그럴 때는요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남편 갖고 안 돼요.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흑수저로 서민 가게에서 일으켜야 되는 사람은요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전략으로 삼았어요. 내가 쓰는 생필품을 투자로 전환하는 거예요. 다른 플랫폼들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소비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영상을 보셔도 나한테 소득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쵸? 웬만큼 정말 100만 유튜버 몇십만 조회. 근데 제가 요즘에 100만 유튜버들 영상을 코로나 때부터 본 지 꽤 됐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 제기는 막 11시간씩 붙여놔요. 아시죠? 뉴스 11시간씩 붙여놓는 거. 똑같은 뉴스 11시간씩 붙여놓습니다. 왜? 오래 볼수록 구독자 조회수가 늘어나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뉴스예요. 근데 대안이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대안을 가르쳐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100만 유튜버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너무 잘 오셨다니까요. 정말 괜찮은 제가 아는 최고의 대안. 제가 아는 최고의 대안을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또 리더님들께 아직 알아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런 플랫폼들은 제가 그냥 소비만 할 뿐인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본인들이 플랫폼을 소유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생산자로 빠져요. 전 제품을 정말 세계 1등이 거짓말이냐 알아보셔야 돼요. 세계 1등인지 아닌지. 저도 아메이 덕분에 정말 20대부터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감사함으로.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요. 배낭여행 한 번도 해외를 못 나가봤어요. 아메이 여행으로 여권 처음 만들었어요. 저는요. 스키도 골프도 다 아메이 여행에서 처음 해외에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메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호텔을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다 특급 호텔인데 뭐가 아쉬운 줄 아세요? 앰모스피어 이스프링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앰모스피어 이스프링 또 우리 아티스트리 리필라이트 홈케어 등등등 알아보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이 플랫폼의 소유주를 누구한테? 나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벌써 미혼일 때 시작했는데 애들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훌쩍 컸어요. 근데 대대손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가업이 보이는. 유럽에 왜 옛날에 100년, 200년 향수 회사, 시계 회사 막 하는 거 아시죠? 대대손손. 아메이가 여러분에게 그런 대대손손 비즈니스신 거 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번호를 제가 상속받아봤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제 이름 뒤에 샵2가 붙었었어요. 상속받은 번호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붙어요. 그 번호가 2개야 저는. 근데 저희 파트너분 보니까 퍼센트 핀이어도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요 상속을 받을 때 받을 때는 인감증 그 형제들 인감증명서 뭐 이런 동의서 이런 거 받았어요. 지금 더 간소화됐어요. 그 파이프라인이 계속 뚫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애들도 한 명 한 명 가입하고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이 계속 뚫려요. 그러면 해외 비즈니스 이제 국제사업, 국제후원 하시게 되면요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리더님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PB, BB 개념 예전엔 강조를 많이 안 했지만 PB, BB 개념이 또 있어요. 물가 상승에 대응이 끝난 마케팅이에요. 제가 20대 때 똑같은 조건으로 500만 원 월 받았을 때 그 볼륨이 지금 그대로 하면요 월 1000만 원 들어가요. 똑같은 볼륨인데 물가 상승에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여러분 재테크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안 들리실 거고 재테크 좀 아시는 분들은 물가 상승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도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커진다는 거예요. 이 휴먼 네트워크의 소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제품들을 알아보고 써보고 정말 좋으면 구정 광고에서 유통 광고나 중간 유통이 했던 큰 대기업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대신하고 그 보상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거예요. 소비가 지출이었는데 자,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세요? 하루에 몇 시간 생산하고 계세요?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생산하고 몇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 보통 8시간 근무라고 치면은 8시간은 이제 플러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8시간 정도는 주무신다고 치자고요. 그럼 8시간 정도는 소비 또 여가 시간 그죠? 근데 이 비즈니스를 만나시면요 24시간이 플러스로 바뀌세요. 소비가 매출이고 사업이 되시는 거예요. 주무실 동안에도 필터가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전달한 소비자 댁에 제품이 계속 감동과 광고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플랜이에요. 자, 유통구조 한 번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과거에 성판 도매 소매를 통해 소비했던 이때 저 초등학교 때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중간 유통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 대신 우리 집 앞까지 갖다 주는 그죠? 근데 이제 유통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지금은 어때요? 우리 한국은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집 앞에 갖다 줘요. 저도 식재료는 가끔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통의 혁명이 어디로 가냐면 소비자 중심으로 가요. 이거 20년 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유통 광고를 35% 법 안에서 회원 소비자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국아메이 매출이 1조 3천억이다. 거기에 35%를 1차, 2차, 3차 그리고 넌 캐시 어워드 여행 보상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주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건전해요. 한국에서 다시 나간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죠? 아메이 지독합니다. 네, 절대 안 나갈 거냐. 아마 여러분이 이민 가셔도 아메이는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메이 외에 다른 유사 마케팅이라고 했었던 회사들이 한국에서 몇 년 하다가 나간 데가 되게 많아요. 아시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마트 대전에 처음 생길 때요. 미국의 500대 기업의 1등 하던 어디예요? 월마트. 월마트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뭔가 아니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월마트도 철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트워크를 하실 때는요. 그 회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보실 때 요모조모 구석구석 다 확인하셔야겠죠. 저는 마케팅 100번 들었다니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마음 먹을 때까지 안 하려고 알아봤다니까요. 근데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자,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여기 옆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35% 중에서 1차, 2차, 3차 또 넌캐시 어워드 이렇게 등등 연말 보너스 막 있어요. 그 중에 지금은 제가 1차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너스를 받을 때 1차부터 받게 됩니다. 1차. 자, 20만 점 백화점 상품권 같아요. 20만 점 이상을 1일부터 말일까지 모으면은 3%, 60만 점은 6%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내가 20만 점 쓰고 A 가구 B를 자랑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분들이 각자가 3% 6,000원 1대1로 계산할게요. 자, 스폰서랑 나랑 다 20만 점 썼어요. 요거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제가 간단히 할게요. 자, 여기 나는 60만 점에 대한 저 표에 의해서 6% 36,000원이에요. 그죠? 근데 각자 A가 6,000원, B가 6,000원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수령액이 24,000원이 되셨어요. 근데 스폰서가 어때요? 왠지 내 위에 있어요. 왠지 내 위에 있어요. 뭔가 나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라도 더 가져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피라미드 다단계 같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스폰서는요 80만 점인데 매출과 회원수는 절대 역전이 안 돼요. 근데 수입은 역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수입의 역전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 한국아메이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정말 내노라는 직업 스펙 갖고 계시는 리더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남 들러리 해주려고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수입의 역전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도 포화 상태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메이 다 안 합니다. 전 처음에 너무 비전을 봤을 때는 다 아메이 할까봐 빨리 내가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정말 꿈이 있는 분들이 알아들으세요, 진짜. 네. 간절하게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분들 혹시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니까. 자, 이 수입의 역전, 네, 이 수입의 역전이 가입 순서가 아니다. 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코아 플러스가 발표돼서 이제 더 심플해졌어요, 마케팅이.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세 계열을 3%면 한 계열에 뭐 치약 쓰고 칫솔 쓰고 이런 분들이 한 30만 원 이상 20만 PB라고 해요. 20만 PB. 이렇게 세 계열을 후원한다고 해요. 네,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다. 꼬시는 거 아닙니다. 후원한다. 후원과 전달을 한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그것도 직거래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방문 판매 보통 다단계 이런 제품들 보니까 마진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어제 동두천 가서 엘땡땡 정수기 다단계 하셨던 분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정수기 한 대 리테일 그 자리에서 하면은 그 자리에서 2, 30만 원씩 마진이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다이렉트 셀링이세요. 스폰서가 사시는 가격과 내가 사는 가격과 100대 위에 있는 분이 사는 가격과 100대 밑에 있는 가격이 똑같아요. 직거래시라는 거예요. 다이렉트 셀링 협회 회장을 아메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직거래로 소비자 그룹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계열이 3%가 넘어가시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총 소비자 볼륨이 120만 PB. 이거는 약 여기에다가 이제 1.73 정도, 얼마일까요? 200만 원 좀 안 된다고 칩시다. 그 정도를 매니아 클럽을 만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팔아야 되잖아. 나 아는 사람 없어. 그죠? 여러분 거꾸로 하세요. 저는 팔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못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꿔 써본다. 근데 왜 바꿔 써봐도 되는 줄 아세요? 100% 환불이 돼요. 100% 만족도예요. 제품을 쓰다가 반만 남아있어도 반품 창구에서 3개월 안에 50%만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100% 환불을 해드려요. 제품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고 또 회사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예요, 리더님들. 지금 뭐가 중요하세요? 회사가 빚이 없어요. 부채 비율이 제로예요. 회사가 탄탄해요. 지금 롯데타워 내놓은 거 아시죠? 네. 지금 삼성전자 몇만 전자리 있어요, 지금. 회사가 빚이 없다는 거는 코로나 때도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요. 미국발이었잖아, 금융위기가. 근데 그때도 덕지부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는 빚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했다니까요. 이런 회사가 여러분 진짜 금수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희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메이 여행을 제가 20대 하는 바람에 얼마나 다녔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공부한다고 안 간다고 했던 녀석이 가서 제일 신났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상을 받으니까 이제 너네들도 더 많이 살려라, 더 많이 주변에 알려라. 제가 간절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각자에게 지급하고 내가 돌려받는 캐시백도 있고요. 또 브론즈 키트, 사업 성장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키트를 보내드려요. 12번.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매니아 클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브론즈 빌더는 다음에 또 들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네트워크.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학문적인 용어로는 네트워크 마케팅. 엘빈 토플러는 프로슈머 마케팅.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경제 비즈니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개념이. 그런데
제가 요즘에 꽂힌 건 뭐냐면 플랫폼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죠? 또 자영업자분들 왜 힘들다 그래요? 쿠팡, 또 요기요 뭐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제가 영상으로 유심히 해부해서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드시대요. 근데 이 회사는 플랫폼 수수료가 없어요. 여러분 스폰서님들, 업라인 스폰서님들한테 여러분 돈 내고 강의 들으세요? 오늘 여기 돈 내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줌 미팅 하실 때 뭐 수수료 내고 들어가세요? 아니죠. 네. 플랫폼 수수료가 제로라는 거를 많이 얘기해 주고 다니세요, 리더님들. 다른 자영업 하는 분들이 그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지금 데모하고 수수료 낮춰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왜 안 해요? 학원 나온 분도 집에서 구매 대행 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래 법 조직이 제일 늦게 변하는 거예요. 다단계라는 말에 걸려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제대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00만 그룹을 만들면은 각자에게 회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종업원 한 명 고용하지 않으셔도 회사가 알아서 딱딱딱 다 정확하게 넣어드립니다. 이 비즈니스가 제가 부도가 안 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산을 안 하거든요. 제가 계산했으면 벌써 부도 났어요. 네. 옛날에는 제품 가격에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다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뒤에가 빵빵이지만 와,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 근데 회사가 전 세계 100개국 가미 지역에 여러분 들어가 계셔도 다 알아서 다 넣어드려요. 자영업 해본 분들은 아시죠? 종업원 한 명만 있어도 사장님 위대하신 거래요. 그 종업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1인 기업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아니에요. 수평 조직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냐? 생필품, 우수한 생필품, 우수한데 독점하는 ABO들한테만 드리는 생필품. 그리고 매달 신제품이 나와요. 매달 신제품이 나오고 회원 증가 원리가 체스판에 쌀톨 넣듯이 한 톨, 두 톨, 네 톨, 여러분의 회원이 그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명이 2명 되는 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일 오래 걸리실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팅에 참석하셔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해라 그러면 미팅이에요. 스폰서님과 온라인 스폰서님들께서 안내하시는 미팅. 그럼 그 안에 다 있어요. 답이. 근데 이 한 톨, 두 톨, 네 톨, 8톨, 16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복리 개념이거든요. 언제까지만 열심히 하시면 되냐면 내 각 목표한 계열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물건 샀는지 미팅했는지 회원가입시키고 있는지를 모를 때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 많은 친구, 여행 보상 다 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으로 시작해요. 모든 연금 소득이 처음엔 노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강의 하나 들었어요. 세후 월급 1000만 원인 분이 배당금 1000만 원인 사람 흉내내면서 명품차 타고 명품백 쓰고 막 쓰고 다니다가 40, 50대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1000만 원하고 배당금 1000만 원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거 만드시는 게 아웨이 네트워크예요. 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업이 되고요. 이게 또 초고령화 사회 할 게 많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세요. 앞으로 할 게 더 많아. 갈 데가 더 많아. 핀업을 할 게 더 많아. 이게 여러분 정말 축하드릴 일이에요. 자, 제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빨리 잠 깨시고 이제 끝나갑니다. 자, 제가 97년 10월에 6,579원 받았어요. 이것도 소득세 띄고 줍니다, 리더님들.
그래서 이때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뉴스하고 저녁 8시에 사업 설명장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와서 들어볼 때예요. 아주 저조합니다. 뭐 8,000원, 13,000원. 근데 98년도는 본격적으로 알아봤어요. 제가 거의 1년 반을 알아봤거든요. 이때도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1년 동안 돌려받은 캐시백이 얼마예요? 52만 원.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월 50만 원 받는다고 해도 할까 말까 아니에요 요즘에? 월 50만 원 아르바이트야.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연 52만 원 받았다니까 제가. 근데 제가 잘한 게 뭐냐면 통장을 안 까본 게 잘한 거죠. 통장을 안 까본 거야. 이런 미팅장에 온 거예요. 마케팅과 회사와 창립 철학과 이런 걸 들은 거예요. 제품 써보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개년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열심히 할 때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요 해가 되니까 한 900만 원 좀 넘었어요. 근데 요때 열심히 했던 걸로 그 다음에 2,800이 됐죠. 이게 레버리지가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5,000 됐어요. 그 다음에 7,200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되기 전입니다. 8,700 됐어요. 그때 연봉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1억, 1억 5천 넘는 거예요. PBBB 개념으로.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2006년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때는 연봉 1억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월급 1,000만 원하고 배당금 1,000만 원 다르죠? 근데 이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배당금인지 월급인지 몰랐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오나 보다.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요. 맨날 일어나면 새벽에 눈이 팬더가 돼 있어요. 화장을 못 지우고 자가지고. 옆집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지? 나 다이아몬드인데 막 이럴 때였어요 이때가. 그렇게 했는데 지나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배당금보다 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재테크 워낙 강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아메이가 얼마나 대단한 마케팅인지. 자, 요때는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딱 넣었어요. 요때 제가 왜 이걸 넣었냐면 그 장을 하나 더 넣어야겠네요. 연말에 처음으로 FAA라는 연말 보너스를 받았어요. 2010년도에 제가. 그래서 그게 1억 8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하고 합쳤더니 한 3억 6천 됐죠. 근데 제가 그 연말에 받은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더 많이 버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1억 8천 연말 보너스 받은 걸로 그때 집을 샀는데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특하게도 제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창립자 책에 창립자가 억만장자잖아요. 빚을 먼저 갚으라고 써 있었어요. 기특하게도 그걸 들고 가서 빚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빚이 없네? 빚이 없는데 배당금 한 1,000만 원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집을 사도 건물을 사도 땅을 사도 원캐시로 거의 대출을 털 수가 있어요. 이 비즈니스에 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러분 연말 보너스를 키우시는 일이에요. 다이아몬드 이상 될 때까지는 경영 수업하면서 용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얼마 버네 따지지 마세요. 본격 본게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용돈 받으면 대학 갈 때 등록금 얼마나 비쌉니까? 코로나 때는 돈 내고도 못 갔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용돈 받으면서 경영 수업 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 기업을 세워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저먹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자꾸 미래를 보셔야 돼요. 퓨처 셀프. 그 얘기 안 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그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너무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저희 애가 어려가지고 새벽에 이유식을 만들어서 맡기고 일할 때예요. 그러면 꼭 라디오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기업이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고 취업을 시켜야 되고 막 모든 대통령이 제가 아메리 할 동안 5번 바뀌셨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모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였어요. 그게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 할 동안
가계대출이 한국이 줄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잖아요. 이제 대출 규제를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아까 처음에 6,579원부터 요 해까지를 다 더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3년 동안 한 13억 정도를 돌려받았더라고 제가. 그러면 제가 소비를 투자로 전환해가지고 캐시백을 받았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뉴스하면서 미팅 참석하던 그 날로부터 n분의 1로 따지면 연봉 1억이 넘었다는 거죠. 그쵸 리더님들? 우리 리더님들의 미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 3년 동안 제가 받은 게 13년 동안 받은 것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께 처음 오신 분들께 저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배당금 1,000만 원. 제가 엊그저께 강의 들어보니까 배당금 1,000만 원 정도 매달 나오게 하려면요, 여러분 월급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를 갈아 넣으시면 아무것도 안 쓰고, 그렇게 갖고 정말 1,000만 원 받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거기다 갈아 넣어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제가 비교해봤어요, 혼자. 배당금하고 아메이 1,000만 원하고 뭐가 다르지? 저희는 문화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어요. 고독사 안 하십니다. 아메이 만나면. 그 다음에 건강해져요. 그쵸? 네. 굿모닝이 있고 25센트 라이드가 있고, 그쵸? 이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배당금 1,000만 원하고 다르신 거예요. 여행 보상이 있고, 그쵸? 저희 메타버스로 확장된 비즈니스 이미 우리 많이들 하고 계시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우리 7학년 언니 오빠들도 발가락으로 한다고. 인스타 발가락으로 한다. 코로나 때 전부 다 원래 정부가 가르쳤어야 하는데 ABO 리더님들이 그냥 방방곡곡 다니면서 주문 깔아드리고 애국자시네. 자, 이렇게 매일 아침 저희 고강도 인터뷰를 또 하고 있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건강이. 굿모닝 챌린지. 와, 아침에 단백질 먹어야 되는,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요 이렇게 초대도 받으시고 친구, 팀, 네, 그 다음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70주년 2029년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저희가 다 만나요. 제가 푸꾸옥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하고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본격 위기가 오고 있어서 리더님도 내가 현재 얼마 버냐, 내 위치가 어디냐, 내 형편이 어떠냐,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멘탈에서 집니다. 이거는 기회를 전달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이 기득권이세요. 그걸 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폰서 업라인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A70에 2029년 라스베가스에 왜 가실 수 있냐면 저기 저 객석에 앉아있는 분처럼 저렇게 째려보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의심하는 분. 진짜 설마 하는 분. 왜 이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이분이? 덕티보스가? 다이아몬드가 여기 다 모여있거든요, 라스베가스에. 근데 그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도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도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의심이 많은 20대였어요. 부모님이 하도 속고 사셔가지고. 근데 이 사업을 알게 된 거,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무한 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또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